동서, 어제 집에 잘 들어갔지? 네, 덕분에요. 형님도 잘 들어가셨죠? 어제 어머님께서 철진한 옷을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집까지 들고 가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차가 있음 망정이지. 그냥 들고 갔으면 소문 나갈 뻔했지 뭐야. 마침 옷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했거든. 동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네? 무슨 할 말이요? 그런 거 없는데? 동서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머님이 나랑 동서한테 주신 낡은 옷 다 나한테 몰아줘 놓고 이렇게 모른 척하기야? 시댁에서 필요 없거나 낡은 물건 챙겨줄 때마다 나 위하는 척하면서 다 떠넘기는 짓 좀 그만해. 그동안 동서 행동 계속 지켜봤는데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만둘 생각을 안 하길래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 떠넘기다뇨. 전 형님 위한다고 그렇게 한 건데 떠넘긴다고 표현하시면 저 진짜 섭섭해요. 이번에 어머님께서 주신 옷 형님한테 다 드린 것도 저보단 형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사용감은 좀 있지만 나름 유명한 브랜드 옷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형님한테만 드리기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저보단 형님한테 가야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양보한 거였고요. 동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동서도 눈이 있으면 옷상대 봤을 거 아니야. 주머니 부분 뜯어져 있고 색도 바래했고 누가 봐도 어머님이 본인이 입긴 싫고 버리긴 아까운 거 우리한테 주신 건데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넘겼다니.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못하지. 말 나온 김에 톡 까놓고 말해보자. 동서도 알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며느리들한테 쓸모없는 물건을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떠넘기시는 거. 연세도 많이 드셨고 워낙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근데 나랑 같은 입장에 있는 동서가 그렇게 얌태처럼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까요, 형님. 정말로 저보다는 형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건데 형님께 죄송한 마음보단 섭섭함이 더 크네요. 이렇게까지 서운하셨으면 미리 저한테 귀띔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전 형님께서 늘 아무 말 안 하시길래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뭐라는 거야 지금? 무례한 행동한 동서가 아니라 서운하다고 말 안 한 내 잘못이라고? 이건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잖아.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말로 해줘야 돼?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사과는커녕 끝까지 발뺌이 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동서가 날 아주 단단히 얕봤나 보다.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잠자코 있었던 건데 이렇게 사람을 물러보면 나도 가만히 못 있지. 앞으로 또 이런 일 없게 해. 안 그러면 나 진짜 무슨 짓 저지를지 몰라. 이번엔 좋게 말로 끝내겠지만 다음에도 같은 일 생기면 말로 끝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알겠어? 아이고, 우리 형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뭘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형님. 제가 더 조심할게요. 됐죠? 이제 화 푸실 거죠? 끝까지 엎드려 절 받기. 아무튼 동서가 조심한다니 나도 더는 말 안 할게. 다음에는 웃으면서 보자. 네네. 형님, 잠시 저랑 대화 좀 해요. 저 형님이랑 상의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편하게 말해. 최근에 저희 나눴던 대화 말인데요. 그때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지내면 형님도 저도 오해가 쌓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시부모님께서 주시는 거 번갈아 가면서 가져가면 어때요?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는 그냥 주시는 대로 받고 집 갈 때 알아서 챙겨가면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어머님 아버님께 괜히 죄송스럽네.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댁에서 챙겨주시는 걸 안 받기도 뭐하고 이런 일로 저희끼리 다투면 시부모님 마음도 안 좋으실 거잖아요.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으시겠지만 가끔은 착한 거짓말도 필요한 법 아니겠어요? 그래, 동서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하자 그럼. 근데 매번 칼같이 나누긴 좀 애매하지 않아? 어머님 아버님께서 못 쓸 물건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 아버님 형님께서 농사 지으신 제철 과일도 종종 주시고 새 제품인데 어머님 아버님 취향이 안 맞아서 우리 쓰라고 주시는 것들도 있고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어떡할 건데? 그런 건 그때그때 얘기해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유동적으로 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어쨌든 형님께서도 시부모님께서 주시는 물건들 한쪽에 몰아주는 건 일단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 그러자. 마음은 좀 그렇지만 안 받아서 두 분 마음 상하게 하는 것보단 낫지. 근데 동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설마 또 본인만 이득 보려고 잔머리 굴리는 건 아니지? 잘 생각해. 전에도 말했지만 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야. 에이, 진짜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저 정말로 형님한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됐고. 어쨌든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저녁 시간인데 밥 잘 챙겨 먹어 동서. 네, 형님. 시댁에서 주는 물건을 한쪽에 몰아주자니 전적이는 동서의 제안을 의심하긴 했지만 예상외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부모님이 떠넘긴 물건을 동서와 번갈아 가며 처리했는데요. 재벌은 못 준다고 시부모님께서 비싸거나 희귀한 선물을 주실 때면 동서의 못된 버릇이 다시 튀어나왔죠. 유학 중인 막내 도련님께서 보낸 비싼 영양제는 아버님께 요즘 자꾸 몸이 안 좋다며 어필에 쓸어갔고 시댁의 경조사 답례품으로 들어온 전통주도 서방님 승진을 앞두고 회사 상사에게 저녁 식사 대접하려는데 같이 내면 딱이겠다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챙겨가더라고요. 제가 얄팍한 수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동서의 주제 넘은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에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서가 그랬던 것처럼 순진한 척하며 일단 아버님부터 제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안부 인사 겸 연락 넣어봤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큰며느리 아니니? 이렇게 매번 먼저 연락해서 안부도 물어주고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라니까?
아휴, 최고는요. 늘 못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참, 얼마 전에 주신 김 잘 먹었어요, 아버님. 늘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괜찮았니? 그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잡내가 좀 나긴 하겠지만 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더라. 더 필요하면 말해. 집에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아니에요. 저번에 주신 거면 충분해요. 그런데요, 아버님. 저랑 동서한테 이런저런 물건이나 음식들 자주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 아버님 살림에 보태 쓰세요. 왜? 혹시 미안해서 그러니? 괜히 그럴 거 없다. 나랑 마누라가 워낙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발이 넓다 보니 주변에서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 너희들 나눠준다고 우리 살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몹쓸 짓이라니?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말 흐리지 말고 자세히 얘기해보렴.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께서 챙겨주시는 것들이 딱히 필요하거나 유용하진 않은 것들이라서 매번 처치곤란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랑 동서 신경 써서 챙겨주시는 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었는데 어느 날은 동서가 시댁에서 받은 걸 번갈아가면서 한쪽에 몰아주자는 거예요. 고민은 좀 됐지만 어머님이랑 아버님 마음 상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한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뭐? 한쪽에 몰아줬다고? 그럼 내가 전해준 옷도? 안막이랑 이불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 몇 번 안 써서 새거나 다름없는데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아무리 동서 얘기가 솔깃했어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최근에 어머님께서 환절기에 애들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하루 종일 서서 약재 넣고 달인 물 챙겨주셨잖아요. 그거 받아가는데 어찌나 죄송스럽던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무릅쓰고 아버님께 실토하는 거예요. 저 진짜 못난 며느리죠, 아버님. 시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거 받기 싫다고 동서랑 서로 미루기나 하다니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큰 며느리인 저부터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데 정말 면모가 없네요, 아버님. 너희들 정말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아휴 됐다 그만하자. 솔직히 너한테 실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으면 이렇게까지 나한테 속고대제를 했겠니?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희한테 너무 아무거나 생각 없이 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하여튼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됐으니 그만하렴. 아니 근데 둘째 며느리가 먼저 몰아주자고 했다고? 네. 생각해보니 그 녀석 참 웃기네. 전에 막내가 보내준 비싸다는 영양제는 자꾸 아프다면서 전부 챙겨갔잖아. 전통주도 아들놈 상사 준다고 가져갔고 말이야. 우리가 신경 써서 챙겨주는 걸 지 입맛대로 골라서 가져가? 애교 많고 싹싹한 줄만 알았는데 은근히 교활한 구석 있네. 아이, 아버님, 다 제 잘못이에요. 동서가 먼저 제안할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손윗사람은 저잖아요. 동서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화를 내도 저한테 내세요. 동서도 나이 웬만큼 먹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데 뭘 알겠어요? 제가 동서 목까지 혼날 테니 무슨 벌이든 따끔하게 내려주세요. 네가 이러니까 둘째가 너 꼬셔서 착당 모이라 하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잖아. 시부모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짓을 하겠어? 이번 기회에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다 둘째 며느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니 마음 불편해서 잠 잡고 있어. 괜히 마음 약해져선 감싸주지 말고 알겠어? 아버님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동서가 철이 없어서 한 행동이니 너무 혼내지는 마세요. 아니 형님, 아버님께 시댁에서 주는 물건 몰아주기로 한 거 얘기하셨어요? 아, 맞아. 왜? 아버님께 연락 왔었어? 아니 뭐가 그렇게 태어나세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전화하셔서 얼마나 화내셨는지 아세요? 저 꼴도 보기 싫다고 앞으로 시댁에 오지도 말라셨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동서가 얌체처럼 굴길래 나도 똑같이 해봤어. 생각해보니까 이런 교활한 소 쓰는 거 동서가 특허낸 것도 아니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어때? 당해보니까 기분 더럽지? 일부러 그러셨단 말이에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형님? 일러 바칠 거면 차라리 말이나 똑바로 하시던가요. 듣자니 저는 이번 일 주도한 나쁜 년이고 형님은 아랫사람한테 휘둘린 피해자처럼 말씀하셨던데요. 같이 저지른 일이면서 어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나 우습게 보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계속 무리하게 군 건 동서야. 남 얕잡아본 본인 탓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형님은 재미로 이러시는지 몰라도 저한텐 진짜 큰일이에요. 이러다가 저 완전히 시부모님 눈밖에 나면 어떡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시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저 싫다고 내쫓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요. 혹시 제가 비싸고 좋은 거 혼자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쓰고 남은 거라도 드릴게요. 아니 돈으로 드릴까요? 진짜 뭐든 해드릴 테니까 제발 아버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네? 내가 그깟 물건 욕심나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돈 있어. 내 돈 주고 사 먹고 사이 보면 돼. 난 동서가 나 우습게 보고 속여 먹으려는 게 싫은 거고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는 게 불쾌한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나한테 정중하게 사과부터 했어야 순서가 맞지 않아? 물건이랑 돈으로 입막음부터 하려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예의 범절이야? 전에 사과했잖아요.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무릎이라도 꿇으란 거예요? 까맣게서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막말하네? 전에 한 게 사과야? 100번 양보해 사과라 쳐도 그 이후에 똑같은 짓 반복했으니 제대로 반성했다고 볼 수도 없지.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시댁에서 받은 거 중고거래로 팔지? 그리고 다른 데 선물 줄 때도 시댁에서 받은 걸로 돌려막기 한다며? 다시 한번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동서가 시댁에서 받은 거 되팔고 재탕하는 거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설마 저희 남편이 그래요? 둘이 치맥하다가 술김에 서방님이 떠드는 거 들었다고 남편이 얘기해주더라? 부부는 닮는다더니 동서도 서방님도 말 때문에 자기 팔자 꼬는 스타일인가 봐. 입단속 잘해야겠어? 그건 그렇고 사과 안 해? 죄송합니다 형님.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래 사과 받아줄게. 이제부턴 내가 한 말들 절대 까먹지 말고 행실 똑바로 해. 믿는다 동서? 네. 여진아 나 재영이 누나야. 방금 재영이한테 네 번호 물어봐서 연락해. 안녕하세요 언니.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에이 누가 먼저 연락하면 어때. 오늘 내 동생이랑 너랑 나랑 셋이서 저녁 먹은 거 너무 즐겁고 좋았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언니 덕분에 안 어색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건 다행인데 내가 산다니까 왜 여진이 네가 결제를 해. 그래도 명색에 내가 네 남자친구 누나인데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좀 민망하다. 민망은요 아니에요 언니. 저 보고 싶다고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신 건데 당연히 제가 밥 사는 게 맞죠. 전 오히려 언니가 먼저 즐겁고 좋았다 말씀해주셔서 기쁜걸요? 사실 누구 사귀면서 그 사람 가족까지 만난 건 처음이라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만약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실수는 무슨? 전혀 그런 거 없었어. 오히려 내 예상보다 훨씬 예쁘고 착하기까지 해서 깜짝 놀랐다니까? 내 동생이 어떻게 너 같은 여자를 만났나 싶더라. 걔는 진짜 하루 종일 너 업고 다녀도 모자랄걸? 아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부끄럽네요. 근데 재영이 제 짝으로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저한테 너무 잘해서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좋은 신랑감 만났다고 부러워하는걸요? 넌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든다 정말. 얘기하는 거 보니 재영이랑 결혼 생각도 있나 본데 오늘 처음 보긴 했지만 날 편한 친언니처럼 대해줘. 남자친구 누나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정말요? 혹시나 저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살갑게 대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언니. 그래 고민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알겠지? 네 언니. 언니도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무튼 이번에 네가 밥 산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나도 꼭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언제 시간 돼? 여자들끼리 데이트 한번 하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얻어먹고 끝내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어떠세요? 괜찮아. 점심 먹고 카페 갈까? 맛집은 내가 찾아볼게. 좋아요. 저도 괜찮은 카페 찾아볼게요. 그래 좋아. 그럼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 금요일쯤 또 연락하자. 네. 여진아 오늘 보드게임 카페 간 거 진짜 꿀잼이었지? 너 의외로 게임 잘하더라? 아니야. 운이 잘 따라준 것뿐이지 뭘. 다음에 또 가자 언니. 좋지. 그리고 우리 롯데월드도 가기로 했잖아. 언니도 빨리 남자친구 만들어서 우리랑 같이 더블 데이트 해야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나 다음 주에 소개팅 잡혔다? 뭐 입고 가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엄청 떨려. 뭐? 진짜? 그럼 빨리 말하지 그랬어. 이번 주에 같이 쇼핑할까? 내가 언니한테 잘 어울리는 옷 골라줄게. 쇼핑? 모르겠어. 상대가 나랑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소개팅 한번 나가자고 옷에 돈 쓰기 아깝잖아. 에이, 그렇다고 소개팅 때만 입나 뭐? 평소에도 잘 입으면 되지. 그리고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더 좋은 사람 만나는 데 도움되지 않겠어? 혹시 평소에 어떤 스타일 입어? 글쎄, 여성스러우면서도 너무 꾸미지 않은 것 같은 스타일? 지금 네 푸사에 네가 입고 찍은 원피스가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 역시 언니 보는 눈이 있구나? 그 원피스 나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보면 볼수록 진짜 소개팅에 딱인 것 같은 게 입고 나가면 애프터 신청은 무조건이겠는걸? 사실 나 꽤 오랫동안 기대해온 소개팅이라 엄청 떨리고 긴장되거든. 근데 저 옷 입고 나가면 자신감 붙어서 든든할 것 같네? 어떡하지? 저거 재영이가 사준 거라 빌려주기 좀 그런데. 재영이가? 그럼 괜찮겠네. 내가 재영이 누나잖아. 친누나 소개팅 때문에 빌려준다는데 걔가 뭘 하겠어? 그런가? 그럼 대신 깨끗하게 입고 소개팅 끝나자마자 다시 돌려줄 수 있어? 그럼 빌려줄게.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여진아. 너밖에 없다. 소개팅 분위기 좋으면 내가 크게 한턱 쏠게. 옷은 내가 내일 너네 집으로 받으러 갈게. 괜찮지? 언니. 언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방에 불 켜진 거 보니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나와봐.
뭔 소리야? 내가 깜빡하고 켜놓고 나갔나 본데. 나 집에 없거든? 갑자기 찾아와서 왜 난리야? 왜 찾아왔냐고? 진짜 몰라서 물어? 언니가 나한테 빌려간 물건들 받으러 온 거잖아. 나 그동안 언니가 물건 빌려가놓고 안 돌려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참았어. 심지어 나 없을 때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내 수영복이랑 립스틱까지 말없이 가져가 놓곤 카톡으로 빌린다고 통보했을 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해보려 했다고. 근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번에 빌려준 블라우스는 내일 꼭 입어야 되니까 최소한 3일 전에 돌려달라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말했잖아. 그 옷 입고 재영이랑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유명한 사진관 몇 달 전부터 예약해놨단 말이야. 아, 그랬지 참. 근데 내가 요즘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너무 바쁘잖아. 주말마다 소개팅 잡혀있어서 주말에도 쉴 틈이 없다고. 나중에 세탁까지 해서 돌려줄 테니까 내일은 그냥 다른 옷 입으면 안 돼? 널리고 널린 게 핑크색 블라우스잖아. 그거 안 입는다고 사진관에서 안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그거 재영이랑 커플로 맞춘 옷이야. 나랑 재영이 천일 기념으로 사진 찍는 거라 촬영 때문에 일부러 옷까지 맞춰서 샀는데 언니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하라고? 사진관도 다시 예약하려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천일 기념하는 사진이 아닌 게 되잖아. 어린애도 아니고 뭘 아직까지 그런 걸 챙기고 그러냐? 나 아직은 말고 우리 맘이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정말이지. 재영이는 또 언니한테 커플로 맞춘 거 빌려줬다 화내고 언니는 맘대로 빌려가놓고 안 돌려주고 나만 지금 중간에서 미치고 환장하겠다. 언니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서 꿀꺽하는 건 아니까 이 정도로 화내고 끝내는 거지. 남이었으면 절도로 신고당하고도 남았어. 뭐? 야, 절도라니. 너 말이 좀 심하다. 내가 언제 네 옷 안 돌려준대? 너무 바쁘고 정신 없어서 깜빡했다잖아. 나중에 세탁까지 해서 돌려준다니까? 세탁 필요 없으니까 지금 내 놓으라고. 방 창문에 불 켜져 있는데도 집에 없다고? 그럼 비밀번호 알려줘. 옷만 가지고 바로 나갈 테니까. 너 진짜? 아니다. 말 나온 김에 나한테 빌려간 수영복이랑 립스틱 헤드셋도 이참에 다 같이 가져가야겠다. 비밀번호 뭐야? 빨리 말해. 나도 시간 없으니까. 지금은 안 돼. 우리 집 돼지우리거든. 너 절대 못 찾아. 사람 사는 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럼 보이는 것만 갖고 나갈 테니까 빨리 말해. 안 된다니까.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가. 당장. 솔직히 말해. 지금 집에 있지? 그래서 번호 안 알려주는 거지? 진짜 기빨린다. 됐고 이번 주말까지 나한테 빌려간 물건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돌려줘. 안 그러면 언니 후회할 거야. 알겠어? 후회?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진짜 웃기는 계집애네. 그래, 협박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번엔 절대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고 무조건 내 물건 다 돌려줘. 아무리 언니가 내 남친 누나여도 이젠 더 이상 그냥 못 넘어가니까. 와, 미친 진짜 어이가 없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언니는 제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 이후 제 모든 연락을 씻고 잠수를 타버렸고요. 사실 그동안 언니와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남자친구에게 전부 얘기하지는 않았었어요. 언니가 아무리 가족이어도 시시콜콜한 사생활까지 오픈하긴 좀 그렇다면서 제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고 제 남자친구이긴 하지만 친누나를 욕하는 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막장으로 나오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간의 일을 전부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쪽팔려 죽겠다면서 누나 집 비밀번호를 자기가 알고 있으니 제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언니가 제 집에 들이닥쳐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처럼 저 역시 똑같이 해주려는 심산으로 남자친구를 따라 나섰고 비싸 보이는 가방과 구두를 챙겨 나온 뒤 언니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야, 언니, 이 가방이랑 구두 어디서 났어? 되게 내 스타일이네? 뭐야? 이거 내 가방이랑 구두 아니야? 야, 너 우리 집에 들어갔어? 대체 어떻게? 그것들이 다 얼마짜린데 다시 집에 안 갖다 놔? 참 어이가 없으려니. 내 연락 다 씻고 잠수 타더니만 자기 물건 사진 보내니까 바로 답장하네? 언니 반응이 빠른가 보니까 이 두 개 엄청 비싸긴 한가 봐. 빌려가도 되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당장 안 돌려놔? 좋은 말로 할 때 내 집에 고이 갖다 놔라. 내로남불 오진다 진짜. 언니도 내 집 들어와서 맘대로 물건 가져갔잖아. 언니가 그러길래 나도 똑같이 해준 것뿐인데 본인은 되고 남은 그러면 안 돼? 나한테 가져간 물건 곱게 썼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오늘 언니 집에 가서 내 물건들 상태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 블라우스 카라엔 파운데이션 묻은 채로 바닥에 뒹굴고 있고 수영복 어깨 부분도 살짝 찢어졌던데? 게다가 립스틱 끝쪽도 살짝 뭉개져 있고 나한테 빌려간 물건 중에 성한 게 하나도 없던데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전부 새로 사든지 아님 어떻게 해서든 복구하던지 전부 원래 상태 그대로 돌려내. 안 그러면 나 이것들 전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쓰던지 팔던지 할 거다? 뭐? 너 진짜 이럴래? 네가 나한테 빌려준 것들은 전부 보세 로드샵 브랜드 거라 얼마 하지도 않는 거잖아. 네가 우리 집에서 가져간 가방이랑 구두는 찐 명품이라고.
솔직히 가방은 네 2달치 월급보다 비쌀걸? 어머, 정말? 그래. 그러니까 너 내 물건에 흠집이라도 내면 진짜 그날은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돌려놔.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본인 물건 신경 쓰기만 급급하지? 내 물건이 보세든 로드샵 거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명품 아니면 남의 물건 막 굴려도 된다는 거야 뭐야? 언니가 이런 식으로 남의 물건 함부로 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는 수밖에 없어. 언니가 내 월급보다 비싸다고 한 가방 중고가 알아보고 지금 당장 이쁘게 찍어서 중고나라에 올려봐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주인은 팔 마음이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그걸 네 맘대로 왜 중고나라에 올려? 가격 알아보기도 귀찮은데 한 번에 묶어서 대충 몇십에 올려버려야겠다. 그 정도면 내 물건들에 대한 피해 보상값은 나오니까 뭐. 야, 너 진짜 팔 건 아니지? 아무리 화나도 그건 선 넘는 거야. 알아? 그것들이 얼마짜린데 묶어서 몇십이야. 말 나온 김에 바로 글 올렸는데 와 반응 미쳤네. 올리자마자 채팅 막 오는데? 야, 당장 내려. 당장 내리라고. 나 지금 너한테 갈 테니까 이러지 말고 얘기로 풀자. 어? 나한테 오겠다고? 설마 빈손은 아니겠지? 이씨, 네 물건들 살 때 당신 값 알려줘. 가서 바로 줄 테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바로 갈 테니 내 물건에 손도 대지 말고 있어. 알겠어? 그럼 최대한 빨리 와야 할 거야. 안 그럼 모르지. 내 변덕 때문에 지금 채팅 보는 사람 중 한 명한테 홀값에 넘겨버릴지도? 바로 간다고. 가. 새언니, 저 혜정이에요. 그저께 결혼하고 처음으로 본가 다녀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혜정 아가씨네? 네, 저도 언니 올 때 집에 갔어야 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짬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안 그래도 바쁘다는 얘기 들었어. 요즘 네가 일 때문에 정신 없다길래 내가 혹시 시댁 가는 거 알면 너도 와야 되나 하고 부담 가질까봐 일부러 나 가는 거 말 안 했어. 그래도 얼굴 못 본 건 좀 아쉽네. 아참 시댁에 선물 놓고 왔는데 잘 받았어? 요즘 품절 대란인 립 제품이라길래 생각나서 한번 사봤어. 아, 일부러 배려해주신 거구나. 감사해요. 선물도 너무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방금 집 와서 엄마 통에 선물 전해받았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색이더라고요. 새언니 센스 진짜 대박. 특별한 날에만 아껴 쓸게요. 마음에 들어해서 너무 다행이다. 어머님 아버님 선물 사면서 같이 산 거고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아끼지 말고 막 써. 다 쓰면 나중에 또 사줄 테니까. 그건 그렇고 요즘 일이 많이 바빠? 남편한테 듣자 하니 최근에 전직인지 이직인지를 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적응하느라 잠도 잘 못 잔다더라고. 대체 어떤 회사를 들어갔길래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시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직이 아니라 창업한 거예요. 자영업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웬만한 거 다 끝내고 마무리하는 중이라 이제 좀 살만하긴 한데 처음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창업을 했다고? 그럼 우리 아가씨 이제 사장님인 거야? 너무 대단하다. 아이, 좀 부끄럽네요. 그건 그렇고 우리 남편 말주변이 없어서 진짜 어쩌나? 나한텐 그냥 아가씨가 최근에 새 일 시작했다고만 말해줬거든. 동생이 가게를 차렸으면 개업 축하 선물 보내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참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했다. 오빠가 저 무슨 일 하는지 말 안 해줬어요? 진짜 말 짧은 거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업종이 뭐야? 저 왁서요. 최근에 제 샵 차렸어요. 어? 아가씨 왁싱해? 네. 새언니, 혹시 왁싱 관심 있으시면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가족 할인으로 엄청 싸게 해드릴게요. 주변에 소문도 좀 내주시면 좋고요. 난 왁싱을 안 해서 주변에 말은 해볼게. 근데 아가씨 남자 손님들도 받고 그러니? 네, 당연하죠. 왜요? 혹시 이상한 손님 있을까 봐서요? 간혹 가다가 진상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 일 꽤 오래 했더니 나름 거르는 눈이 생겨서 이젠 괜찮아요. 아니 걱정된다기보다는 뭐 아무튼 참 대단하네. 우리 아가씨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없는 스타일인가 봐? 나 같으면 남자 손님은 절대 못 받을 것 같거든. 칭찬이죠? 칭찬으로 들을게요. 저도 처음엔 긴장도 많이 하고 남자 손님 받기 부담스러워서 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칭찬이라면 칭찬이지. 아, 네. 아무튼 새언니, 나중에 샵 꼭 놀러오세요. 친구분들도 데려오시면 같이 할인해드릴 테니 편하게 같이 오셔도 되고요. 일단 스케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네. 봐서 얘기할게. 감사해요, 새언니.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해요. 새언니, 잘 지내시죠? 저 샵 며칠 전에 오픈했어요. 할인 쿠폰 넉넉히 보내드릴 테니까 주변에 관심 있는 분 계시면 나눠주세요. 아 그래? 오픈하느라 고생 많았겠네. 할인 쿠폰이라니 너무 고마운데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어때? 내 주변에 왁싱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래도 일단 쿠폰은 받아주세요. 곧 여름이라서 관심 있는 분 분명 있을 거예요. 언니도 오빠랑 여름휴가 가기 전에 시험삼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마음 내킬 때 언제든 오세요. 새언니한테 특별히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아니야. 진짜 안 줘도 돼. 혹시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세요? 괜찮으니까 받아주세요. 안 드리면 제가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세연이. 휴, 아가씨, 내가 얼마나 더 돌려서 거절해야 돼? 이 정도였으면 알아서 그만둬야지.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는. 네? 세연이, 제가 뭐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혹시 주변에 소문 내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언니 귀찮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샵 오픈했으니까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건데 제가 의욕이 너무 지나쳤나 봐요. 아가씨가 이러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새로 사업 시작했으니까 잘해보고 싶겠지. 근데 아가씨 하는 일 업종이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내 입장에선 주변에 홍보하는 게 좀 껄끄럽네? 소문내는 건 둘째치고 애초에 왁싱 하냐고 묻는 거 자체부터가 남자스럽잖아. 안 그래? 네? 남자스럽다뇨? 에이, 요즘 왁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세연이가 왁싱을 안 해서 그런지 낯설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요즘 많이 하고 연령대도 엄청 다양하거든요. 전 60대 고객님도 만나봤어요. 아니,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여자만 상대하는 건 그렇다 쳐도 남자들도 들락거리니까 문제란 거야. 사람들 속살 보고 만지는 일인 것부터 색안경 끼고 볼 일인데 알몸인 남자까지 상대한다니 좀 그렇지. 이런 말 하는 거 꼰대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나는 누가 왁싱한다고 하면 이성관계가 지저분한가 싶더라. 웬만큼 그런데 익숙한 사람 아니면 알몸 보는데 거침없기가 어렵잖아? 일부러 여자한테 왁싱 받으려고 하는 남자들도 있다는데 그게 다 왜 그런 거겠어? 아무래도 왁서가 물러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 뭐 물론이요?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누가 남의 탈 뽑는 걸 좋아서 해요. 그걸로 치면 산부인과 남자 의사는 다 변태들이게요? 어머, 의사는 경우가 다르지. 왁서는 맘만 먹으면 될 수 있지만 의사 되려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잖아? 왁서랑 의사랑 똑같았으면 내일이나 왁싱하는 여자들이 물란하게 놀다가 신분 세탁한 여자들이라는 얘기들이 왜 나오겠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과거에 더럽게 놀다가 신분 세탁하려고 왁싱 배웠다는 말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왁싱하는 것보다 언니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남 직업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연이 똑똑하고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진짜 사람들이 아가씨 물란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당사자 앞에선 그런 티 안 내겠지만 속으론 다 흉봐. 본인이 하는 일이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댄다 욕한다니까? 그리고 아가씨보다 현명한 사람이 충고해주는데 네 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이 악물고 달려들면 쓰겠어? 내가 아가씨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니까 고깝게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진짜 말 다 했어요? 제가 왜 제 직업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요? 지금 남들 다 신경 안 쓰는데 본인만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처럼 구는 거 몰라요? 새언니가 왁싱 여러 번 해본 사람이면 또 몰라요. 왁싱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직업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한다고 지적질이에요? 말 싹수 없게 하는 것 좀 봐. 손이 쓰람한테 이게 무슨 하극상이야? 아가씨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왁싱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야, 알아? 직업이 천해도 천성은 착한 것 같아서 사람 취급하면서 대해줬더니만 내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그러네.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자. 충고를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가 않거든. 나한테 차분하게 사과하고 내 충고 어른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되면 그때 다시 연락해. 뭐라고요? 새언니! 새언니! 새언니, 제가 며칠 내내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안 되겠거든요? 제 직업 가지고 저한테 물러나다고 하신 거 당장 정식으로 사과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이번에 그냥 안 넘어가요. 언니가 끝까지 저한테 사과 안 하신다면 부모님이랑 오빠한테 말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거라고요. 뭐? 아가씨 지금 나 협박해? 아니 우리 둘 사이에 말다툼 좀 한 것 가지고 씨 부모님이랑 내 남편을 끌어들이겠다니. 애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리다니까? 누군 이렇게 일 버리고 싶은 줄 아세요? 괜히 집 시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물란하게 놀다가 신분 세탁하려고 왁싱한 거 아니고요. 평생 수영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영 강사 잘려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왁싱 배운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해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날 모욕하는데 왜 제가 호구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잘 없게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언니랑 제 선에서 좋게 끝낼지 아님 집안 어른들한테 말해서 일 크게 만들지는 현명하고 어른스러운 새언니가 머리 잘 굴려서 생각해보시면 되겠네요. 아이고야 어이가 없어서. 그래 가족들한테 말해. 난 걸릴 거 하나 없거든. 난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혼자 급발진한 건 아가씨잖아? 내가 왁싱하는 사람들이 물란하게 보이는데 언제 아가씨 보고 그런댔니? 혼자 오해해선 난리친 거 가족들이 알면 오히려 아가씨한테 좋을 거 하나 없을걸?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길길이 날리는 거 보니까 찔리는 거라도 있나 싶기도 하고. 이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찔리는 거라뇨? 언니야말로 찔리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왁싱이 물란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혼자만 음흉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답 나오네요. 본인이 왁싱하다가 나쁜 짓 저지른 거 아니에요? 언니가 무턱대고 음흉한 생각부터 하는 거 보니 남자 왁스랑 놀아나기라도 했나 싶은데요. 왁싱 안 해봤다는 것도 거짓말이겠네. 내가? 뭐래? 아가씨가 봤어?
내가 남자 왁스랑 놀아나는 거 봤냐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말이 그렇단 거잖아요. 진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니 그렇지. 진짜 말 조심해. 안 그러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뭐야 이러니까 더 수상한데요? 뭐래? 꼴 보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 언니! 오빠 바빠? 잠깐 얘기 좀 하자. 세언니 얘기야. 우리 와이프 얘기? 왜? 무슨 일 있어? 오빠 세언니한테 얘기 못 들었어? 아무 얘기 못 들었는데.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하던데. 그게 너랑 관련이라도 있는 건가? 세언니가 말 안 했구나. 사실 나 얼마 전에 세언니랑 엄청 싸웠어. 둘이 싸웠다고?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언니한테 우리 샵 할인 쿠폰 주면서 주변에 홍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왁싱이 워낙 남사스러운 일이라 홍보가 부담스럽다더라. 뭐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 물란하게 이성관계 맺은 사람들이 왁싱하는 거 아니냐면서 너무 차별적인 발언을 하더라고. 어찌나 화가 났는지 나도 막 쏘아붙였지. 어?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의사소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전에 주기적으로 왁싱했던 사람이고 왁싱샵 원장이랑 따로 차도 마시면서 같이 캠핑 갈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거든. 그런 사람이 왜 왁서들을 그렇게 폄하하겠어? 뭐? 세언니가 왁싱을 했었다고? 내가 물어봤을 땐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젠 안 한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겠지. 아니 근데 왜 너랑 싸운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지? 시시콜콜한 얘기 나한테 다 하는 스타일인데. 아니야. 그런 거였으면 내가 왁싱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막말이냐고 쏘아붙였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겠어? 와, 안 그래도 농담으로 왁싱 안 한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했었는데 진짜 거짓말이었나? 새언니, 왁싱에 관해서 뭐 캥기는 게 있나 봐. 내가 왁싱하다가 나쁜 짓 한 적 있어서 왁싱하면 음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오빠한테 말 안 한 것도 그래. 이런저런 얘기 다 한다더니 왜 왁싱 가지고 나랑 싸운 얘기만 쏙 빼놨겠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말 안 한 거겠지. 캥기는 거? 무슨 농담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왁싱하는 세상인데 혼자만 음흉한 생각하는 거 보니까 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지. 남자 왁스랑 놀아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펄쩍 뛰던데? 왜 이렇게 느낌이 쎄하냐? 뭐야 느낌이 쎄하다니?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무섭네. 와이프가 전에 다니던 왁싱샵에 남자 직원도 있었는데 둘이 하도 친하게 지내서 나랑 그 문제로 자주 싸웠었거든. 그러다가 결혼 준비로 바빠지고 신혼집도 다른 지역에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는데 너 말 들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네. 결혼 전에 큰일 앞두고 마음 심란하다면서 혼자 1박 2일 여행 다녀온 것도 마음에 좀 걸리고. 헐 세연이한테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오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알아봐. 일단 나 생각 정리 좀 해야겠다. 나중에 또 연락할게. 일단 와이프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있고. 응 알았어. 사실 오빠에게 세연이 얘기를 한 건 오빠에게 중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지만 상황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알고 보니 세연이가 정말 남자 왁스랑 그렇고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오빠가 다 알고 있는 척 세연이를 추궁하자 재발지른 세연이가 전부 실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남자 왁서와 결혼 전에도 바람을 피운 것은 물론 오빠와 결혼한 후에도 종종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세연이의 실체를 알게 된 오빠는 바로 세연이를 집에서 쫓아냈고 결국 별거를 하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이 오빠의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이끈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 아니었으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라며 고맙다는 오빠 말에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